안녕하십니까. 공대 5호관의 박건대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대 5호관 이 채널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인들을 위한 지식의 나눔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만들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기인들을 위한 어떤 강의를 하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그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유튜버들을 보면 뭐 한 10분, 15분 되는 어떤 영상을 만드는데 많게는 6시간, 8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촬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멘트도 써야 되잖아요. 멘트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생각도 해야 되죠. 멘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접 촬영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또 NG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편집하면서 뭐 잘라내고 자막 넣고 막 예쁘게 편집하고 그러면 뭐 한 15분 영상 만드는데도만 8시간씩 건들리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보기가 좋죠. 여러분들이 뭐 볼 때.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쏟을 때 그런 관점에다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어떤 강의의 내용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을까 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분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다 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제가 다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하나까지 뭐 말이 틀렸냐 맞았냐 이렇게까지 수정해 갖고 하면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쓸 수가 없고 제가 더 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밝혀두지만 저는 편집은 아주 최소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NG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말이 좀 꼬이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부터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저는 대본을 미리 만든다든가 그런 거 없이 쭉 여러분하고 어떤 주제가 잡히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 유튜브에서 전기인을 위한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적은 뭐 한마디로 밝히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을 나눔에 있어 가지고 목적은 목표가 된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전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향후에 뭐 노후 대비를 한다든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자꾸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전기인이라면 남들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조금 더 실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더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공간에서도 훌륭한 노후 준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설령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로 옮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뭐 자격증을 잔뜩 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지식은 뭐냐면 실사구시적인 어떤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실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지식, 현장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사구시적인 어떤 그 전기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채널을 전체적으로 이제 잡은 주제는 뭐냐면 다시 배우는 전기공학입니다. 이 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 때 배웠던 어떤 전기공학이 여러분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역할만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되는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너 정말 실력 있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배우는 전기공학은 예전에 그 배웠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다시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들은 굉장히 내용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단편적인 지식이 단연히 아니겠죠.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끊어지시듯이 배워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조각조각 아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떤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기로 꽉 채워놔야 되죠. 기본기로. 제대로 된 기본기로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시 배우는 전기공학은 다시 기본기로 채운 겁니다. 기본기로. 이 기본기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이 기본기로 여러분을 갖다가 다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갖다가 제대로 알면, 제대로 구사를 하게 되면 기본기 몇 개를 모으면 어려운 문제 한두 개씩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뭐 가장 엔지니어로서 듣기 싫은 말이 비참한 말이 이런 거죠. 너는 기본도 안 돼 있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 진짜 정말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저 사람은 기본기가 튼튼하다 이런 표현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다라는 표현이 무시하는 가장 큰 무시고 뭐냐면,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본기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야. 왜? 기본기가 튼튼하면 그 사람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기본기 그러면은 뭐 수학, 뭐 우리 또 전기공학도 보면 뭐 계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론 그러면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대학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뭐 전자기학이니 회로이론이니 무슨 학문만 들어가면 좀만 지나가면 다 계산하고 있어. 어떤 물리적 관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오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뭐가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물리적 관점을 정확히 관통을 해야 되는데 못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계산하는 거 과정도 다 잊어버려서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물리적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기본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어떤 바탕,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는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본기, 제가 말하는 기본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면 알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조각나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배울 때는 뭐냐면 다 처음부터까지 쭉 그 엮듯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별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변압기 여자 드립전류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여자 드립전류만 판다고 해서 여자 드립전류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기본기가 없으면 그 여자 드립전류를 이해할 수가 없죠. 기본기를 통해서 여자 드립전류 이해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여자 드립전류 문제가 나오면 어떤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너무너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쭉 처음부터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가면 현장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부분과, 제가 경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장에서는 어떤 경험만 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굉장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정말 경험을 통해서 배울 때는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알게 돼요. 하지만 10년, 20년 경험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기적 지식이 굉장히 20년 동안 쌓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은 분량이라는 이야기죠. 전체를 뚫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앞으로 경험할 그런 내용들은 그것보다 10,000배 이상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통해서 절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기가 되는 이론들을 잘 짜져 있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새로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쉽게 찾아내고 해결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뛰어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적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이 나눔하고자 하는 이 채널을 개설한 최고의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경쟁력 있는 전기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왜 제가 유튜브라는 공간을 제가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제가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그 좋은 강의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여러분이 찾을 수 없는 어떤 저기 구석에다 박아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평생 찾지 못하고 보지도 접하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유튜브는 좀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잘 찾아서 여러분한테 팝업으로 띄워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또 TV보다 더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여러분하고 나눔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글을 읽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영상 같은 게 영상이 조금 더 편하잖아요. 인식하는데 읽는 것보다 영상이 어떤 인식을 하는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좀 더 크게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책 읽는 시간이 좀 줄어든 것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강의의 그럼 주 대상은 뭐냐 그러면은 강의 대상은 뭐 정기인이라면 다 포함하고자 합니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떤 물리적 관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전기공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저도 이제 여러 번 지도해 본 경험이 있지만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도 어떤 전기 관련된 어떤 대회들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전기가 뭔지 공부할 때 어떤 교과서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돼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렇죠. 궁극적으로 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제 향후 계획을 밝히겠지만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크게 도움이 된다. 특별히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렇습니다. 기술사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조금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자격증도 도움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에 대한 또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박건배 기술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발송배전 기술사입니다. 예전에는 발송배전 기술사라고 부르지 않고 전기 기술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사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전기를 다루는 기술사가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기술사들, 전기 관련 기술사들이 있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라든지, 전기 응용 기술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철도 기술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전기의 핵심적인 분야를 다룬 게 이제 발송배전, 발전시키고 송전하고 배전하는 전기 전 영역에 대해서 전기적인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 다룬 기술사가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경력은 한전에 있는 전력연구원 대전에 있죠. 거기서 제가 한 1년여 정도, 1년 좀 더 근무했나요? 그 정도 좀 근무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기안전시험연구원이라고 있었는데 가평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S산전 전력연구소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데 거기서 한 10여 년 정도 제품 개발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LS산전에 있으면서 기술사를 땄습니다. 한 08년쯤에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광 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기술사가 있으니까 이제 송전 업무, 송전 감리부에서 조금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제가 이제 좀 프리랜서로서 조금 자유롭게 업무들을 수행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감리 쪽에 있으면 좀 거기에 이제 매여서 다른 거 하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설계 쪽으로 제가 돌려서 조그마한 설계 회사에 제가 몸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분은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랜서가 된 지 한 8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는 그런 업무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LS안전에서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합니다. LS안전 연수원에서 전력계통 전문 강사로서 제가 한 7,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안전 또 연구개발의 컨설턴트로서 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이제 컨설팅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어떤 주요 경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격사항은 이렇습니다. 발성배전 기술사를 한 2008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능장도 그 이후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땄습니다. 제가 이제 PLC를 좀 공부를 했는데 그걸 좀 이용할 게 없을까, 더 써먹을 데가 없을까 해서 기능장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땄던 거죠. 전기공사기사, 뭐 소방설비기사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 경력인데요. 제가 LS안전에서 전력계통 전문 강사로 있으면서 이런 강좌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유튜브 상에서 만나지만 저를 온라인 상에서 아니 그 오프라인 상에서 뵙고 싶으면은 저희 강의를 듣고 싶으면은 LS안전 홈페이지 가면 이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들은 제가 하는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저를 오프라인 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강의는 볼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LS안전 사원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한전 수력 원자력에서 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좀 계속 가서 해드리고 있고요. 전기안전공사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술훈련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못 하는데 그래도 한 4년 정도는 했습니다. 발성배전 기술사 강의, 그 다음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강의를 한 4년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는데 뭐 이런 강의도 좀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사 강의 뭐 또 좀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학원에서 좀 꼭 해달라고 좀 부탁해서 할 사람 없다고 해서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강의는 전력계통 전문 강사로서 강의는 한 7, 8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바로 전자기 이론입니다. 전자기 이론이에요. 전자기 이론을 갖다가 가장 먼저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전자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뭐 굉장히 어려웠다. 그 다음에 미적분 엄청 많이 했다. 뭐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뭐 조금 기억나는 거 있긴 있는데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죠. 그러게 바로 전기공학도들한테 전자기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본기를 채우려면요, 전자기학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기본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런 미적분학을 다시 해야 되냐, 미적분을 다시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다시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기공학도들이 알아야 할 전자기학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하고 대부분이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수준의 전자기학을 주로 다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떤 좀 수학에 좀 더 많이 치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가르치는 사람도
이거를 전자기학을 충분히 물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구장창 수학만 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다 수학에다만 쏟아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다라는 기억밖에 없죠. 근데 이 전자기학을 다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는 어떤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큰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배경이 이 전자기 이론이 됩니다. 전자기학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학 이론을 갖다가 다시 배우는 겁니다. 다시 배울 때는 뭐냐면 물리적 관점으로. 물리적 관점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 관점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그래서 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선별을 한 거죠. 제가 경험상 가장 반드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자기학만 뽑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저는 이 과정을 하면서 쭉 이 과정들을 쭉 강의를 하면서 제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학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학들을 사용해서 이해한다고. 근데 뭐 수학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물리적 관점에서 먼저 이해가 끝나면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준정량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만 배우면. 그래서 전자기학, 반드시 정기인이 알아야 할 전자기학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꼭 필요한 내용만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게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뭐 전기 해로를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순서로 하고 싶습니다.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설비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제 전자기학 이론들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면 이제 설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간은 다 됩니다. 모든 어떤 문제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주요 전력 설비를 다룰 수가 있다. 근데 주요 전력 설비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력계통 구성하는 주요 설비는 뭐죠? 부하 설비가 되고 부하 설비 그 다음에 발전기. 전력계통을 구성하는데 발전기하고 부하가 있으면 전력계통이 되는 것이죠. 얘는 사용하는 자고 얘는 갖다가 만드는 자니까 두 개가 있으면 전력계통 구성이 돼요.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교류계통에서는 이제 변압기가 이제 놓이게 되죠. 변압기가 놓이게 되죠. 이게 가장 큰 그 프레임이죠.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가장 큰 어떤 틀이 됩니다. 근데 이 부하 중에서 어떤 부하가 그러면 전력계통을 좌지우지하냐? 현재서 모든 부하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부하는 바로 모터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다루고 싶어요. 이 주요 전력기기 중에서 뭐냐면 발전기는 의미론적인 발전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익혀가는 순서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좀 배우고요. 그다음 모터를 배우고 그다음 발전기는 좀 의미론적인 의미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발전기를 구체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들은 좀 더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기회로 이론을 좀 다룹니다. 전기회로 이론을 다룹니다. 이 전기회로 이론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전기회로 이론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면 또 열심히 복잡한 전기회로를 풀었죠.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풀었죠.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뭘 풀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게 오매 법칙밖에 없다면은 이거 상당히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다면, 또는 뭐냐면 하나 더 있다면 키로이오프 법칙 이 정도. 아니 나는 좀 더 기억한다. 뭐 중첩의 원리도 좀 기억나고 태분한의 원리도 기억나고 정리도 기억나고 뭐 그런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중요한 것들. 그지만은 이런 것들만 주로 기억이 남고 현장에서 뭐 써먹으려고 할 때 아주 복잡한 전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만약에 풀어야 된다 할지라도 뭐냐면 되게 간단한 전개로죠. 오매 법칙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전개로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필요한 그 헤로인은 뭐냐면 RLC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전개로는 이 RLC 3개 소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 소자만 이해해버리면, 정확하게 얘들만 이해해버리면 결국은 현장에서의 문제를 대부분 이해하게 돼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L이 뭔지 아세요? C가 뭔지 뭐 아세요? 이렇게. R이 뭔지. 근데 R은 좀 알 것 같아. 근데 L 물어보면 글쎄 L이 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뭐냐면 그 문제 안으로서 얘를 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C를 여러분 아세요? 아는 것 같은 그런 정도 말고 좀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 좀 문 앞까지 잠깐 갔다가 아는 정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정도 지식을 위해서는 L이나 C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깊습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전문가가 되죠. 제가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이거 뭘 잘 알면 내가 전기 좀 안다고, 남들한테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RLC를 꼽았어요. 내가 RLC라도 정확히 알고 있나 봤더니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RLC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RLC에 더 관심을 가졌더니 그게 맞았습니다. RLC를 이해하니까 전기회로를 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결국은 전력계통의 운영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주고 부하 발전기가 전력계통과 부하가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유효전력의 밸런스를 맞추고 무효전력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유효전력보다는 무효전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유효전력은 여러분들이 되게 알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효전력은 이 부분은 조금 감조차도 잘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오해가 있어요. 무효전력은 그냥 불필요한 전력이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있으나 마나는 거고, 근데 뭐 어쩌다가 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껄쩍지근하게 있는 존재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여겨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효전력은 전력계통 운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효전력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효전력입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이 무효전력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무효전력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인터넷 자료를 뒤져보면 뭐 무효전력은 비타민 전력이다. 비타민은 뭐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거다. 근데 그렇게 알아가지고 무효전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구체적으로. 무효전력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개를 갖고 노는 거지, 추상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장난하는 다 끝내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효전력이 정확하게 뭔지 손에 잡히도록 우리가 알아야 걔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정확하지 못한 것은 차라리 모르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무효는 무효네라고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 이제 접지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접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파트죠. 그래서 접지는 제가 5번에다 뒀지만 순서가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고, 좀 여기서 이때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한번 다뤄주고 싶어요. 전기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실무에 오니까 발전소에서 부하까지 어떻게 어떤 과정, 정확한 이렇게 과정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력계통이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전 과정을 갖다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뭐 발전소에서부터 무슨 뭐 승합해서 뭐 송전소를 통해서 뭐 변전소 거쳐가지고 이렇게 뭐 배전소를 통해서 간다, 뭐 이런 정도. 아주 그것도 뭐 이게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란 이야기예요.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공학도 전문가라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그 문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예, 견학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발전소에서부터 부하까지 이르는 전개통에 대해서 한번 쭉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고장 계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장 계산. 여기서 이제 고장 계산은 주로 이제 삼상단락 고장하고요. 네, 삼상단락 고장하고 그 다음에 일선지락입니다. 물론 뭐 성간단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 이거죠. 현실에서 필요한 게 이제 두 가지 고장 계산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몰라도 좋은 건 없죠. 그래서 알아서 좋은 건 있지만 그래서 전기인들이라면 고장 계산 정도는 간략하게라도 할 줄 아는 방법을 할 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 계산도 좀 그렇습니다. 책들에 조금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원리라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쉽게 좀 고장 계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과정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제가 직접 고장 계산하는 과정을 매스캐드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예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 계산 과정입니다. 이 전력계통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는 게 이제 전력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이제 보호 계정기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얘네들을 정정해 나가는 데까지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장착이 돼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100% 흡수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괜찮은 어디 가서도 좀 한다 그런 생각 말을 듣는 어떤 기술자가 될 거다, 엔지니어가 될 거다, 전기 분야의 엔지니어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강의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기술사가 사실은 전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박사들은 한 분야에 조금 더 맹진한다고 보면 한 분야 중에서 스페셜리티가 좀 있죠. 어떤 자기 특정 분야에. 근데 기술사는 발송 배전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송 배전, 전기 전 영역에 대한 어떤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탑인 수준이 기술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떤 시험으로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사실은 실제 기술사를 합격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기술사니까 기술사들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기술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기술사 강의를 여기다가 조금 더 넣어드리고 싶어요. 넣어서 기술사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대부분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근데 학원에서는 이 과정들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 과정을 통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6개월 가지고 이게 말이 6개월이지 주말에만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강의를 하니까 그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법론 위주로 주로 강의해주고 어떤 내용 위주로 강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원 가서도 배우는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아쉽죠, 되게. 그래서 이제 기술사 강좌를 여기서 할 텐데 이거는 어떤 시간을 제가 여기서 유튜브로 강의할 때는 어떤 제가 시간적인 어떤 제약을 받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그냥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어떤 지적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것들 저게 뭘까라고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이제 50점대 올라가신 분들은 막 외우다가도 이제 화가 나죠. 잘 안 외워지니까. 그게 뭐냐면 그 원리나 이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그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술사 강의는 이런 앞에 있는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이런 강의랑 한 후에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 같이 병렬로 이걸 해가면서 병렬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거는 아직 결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뭐 병렬로 기술사 강의도 이렇게 쭉 뭐 이런 뭐 이건 뭐 캐리큘럼이니까 뭐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제 기술사를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병렬로 좀 해갈 것인지 아니면 이 과정을 하고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댓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그런 거죠. 이제 채널을 이제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뭐 최근에 있는 어떤 정기적인 이슈들도 여기서 강좌로 좀 올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어떤 기술적인 동향도 괜찮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그 이슈에 대한 어떤 그 나눔, 뭐 그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오늘 뭐 첫 시간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개설하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라는 공간은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무료로 하죠. 근데 어, 유튜브란 공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 다 어떤 만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저한테 만족스러운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라는 공간이 합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한테도 혜택을 줘요. 나중에 되면 어떤 그 광고 수익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광고 같은 게 뭐 달리고 그러면은 그게 저한테 가는 피드백이다, 저한테 가는 혜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혜택은 뭐예요? 그냥 무료로 저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좀 향후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저도 최선을 좀 다해 볼 거고요. 물론 제가 최선을 당한다는 영역이 무슨 뭐 제가 이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도 이걸 통해서 저도 성장해 보려고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저도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댓글로 계속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무시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질문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강의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첫날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